시청하고 계신 영상은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타로의 신 채널에 사신수에 가입해주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사신수에 대한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메신저 타로의 신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이치에 따라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로의 신 채널을 운영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앞에 놓여질 어떠한 기회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것보다 다가오는 좋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잡게 되는 좋은 운세는 더욱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조만간 잡게 될 황금 돈복입니다. 화면에 놓여진 카드를 보시고 눈이 가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모두 선택하셨나요? 그럼 타로의 신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금 돈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운세에 놓여져 있는지 한번 황금 돈복에 대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64궤 화수미제 궤가 나와줬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황금 돈복에 대한 운세임을 한 번 더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다가오는 황금 돈복이 64개 화수미제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돈복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떠한 마지막의 난관을 거치고 다가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돈복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 이 화수미제는 마지막에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그 마지막 숙제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의 궤 중에서 64궤가 이제 마지막 궤인데요. 이 마지막 궤다 보니까는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따라서 우리 1번 분들께는 다가오는 황금 돈복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끝맺음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대충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끝맺음이 다시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되살아나거나 혹은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만 여러분들에게 황금 돈복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돈복입니다. 자, 일단 화수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숙제를 마치고 나면 그 후에 오는 것은 어떠한 재물운, 그리고 굉장히 황금운, 이런 것들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돈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를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해결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황금 돈복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서 이 황금 돈복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의 행운 부적과 행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타로의 신 샵이 오픈되었습니다. 타로의 신이 판매하는 여러 행운 아이템을 이용해 여러분의 운세를 대박의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 지금 방문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 잎사귀 카드에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축하를 받게 될 것이다. 고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이 황금 돈복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하고 있던 일들이 잘 돼서 주변으로부터 축하도 받게 되고, 이제 결혼을 원하시는 솔로분들이나 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은 뭔가 나만의 집을 딱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지겠죠. 가정이 자리를 잡다거나 집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연인이나 솔로분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리를 잡거나 어떤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권위가 생겨가지고 많은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 이렇게 황금 돋보기 다가옴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쪽 자리가 어떠한 이 주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 핵심 사항이거든요. 결론만 놓고 보면 이 두 장의 카드만 놓고 봐도 벌써 1번 분들은 해석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를 잘 해결을 하셔야만 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번에도 4번 카드인데요. 별의 4번 카드입니다. 자, 앞에 있는 4번과 뒤에 있는 카드가 똑같이 4번, 그리고 이쪽 자리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번 질문자님들께서 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이기적으로 좀 행동을 했던 것들, 이 말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갖지를 못했어. 내가 뭔가를 사고 싶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사지를 못했어. 내가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했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저걸 샀더라면, 내가 저때 저걸 했더라면, 내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서 저걸 했더라면 지금 나는 떼부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그것을 투자했더라면 지금 그게 좀 대박이 나 있을 거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삶이라는 게 그게 기회였구나. 내가 지금 그때 가진 것이 좀 없었어도 다른 쪽에서 좀 돈을 좀 땡겨 와서라도 어떻게든 그걸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이제 좀 이기적인 생각이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해석적인 부분에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소유욕에 대한 거, 그러한 욕심, 집착하는 거, 이러한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뭔가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 시작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못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 15번 적사룡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적사룡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이 놓여질 것이다. 그리고 혼란도 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혹과 혼란이, 이 경계선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황금 돈복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축하를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잘 된다는 것이 마냥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누군가의 입 밖에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주변에 모이게 되죠. 모인 사람들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겉으로는 나한테 친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 돈을 가지고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는 나랑 친한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영화 죄와 벌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차태현이 이제 죽어가지고 저승에서 이렇게 어떤 신 앞에서 막 자신의 그 죄를 막 뉘우치는 그런 장면이나 자신의 그 죄를 진행시켰던 과거의 그 영상을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갑자기 노발대발합니다. 왜냐? 차태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 신이 차태현이를 봤을 때는 차태현이가 이 돈을 믿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신이 화가 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들이 믿고 있던 신들도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좀 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많아지면 없던 것도 있게 만든다고 어떠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 유혹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탄,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적사령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과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와 미래잖아요. 이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수미제,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또 한번 재발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미래에도 그러한 상황이 또 놓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돈이 생기고 뭐가 많아지면 이 과거에 놓여졌던 어떤 비슷한 상황들만 와도 이거 기회다 생각하고 바로 돈을 또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뭔가 지금의 자신에게
이 놓여지게 되는 많은 재물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처신해야 됩니다. 아마 이 다음부터 나오는 카드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카드 한번 섞고 하겠습니다. 자, 잎사귀의 여룡 카드. 자, 제가 말한 대로 딱 됐습니다.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호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고 직관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래에 다가오는 좋은 환경에서 내 삶이 그 자리를 잡게 되고 축하를 받게 되면 보호를 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끝맺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인내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 카드로는 2번 원룡 카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경계를 취하셔야 된다. 이 원룡 카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냉철하고 중립성, 지식과 지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용 뒤에 달이 떠져 있어요. 이 달이 의미하는 거는 뭔가 불확실한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보라색의 용은 이 냉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달처럼 차가운 심장을 지니고 있는 용이다 해서 원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룡이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주어지는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유혹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냉철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중립성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식과 지혜를 담으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드 한 장만 더 보고 행동 카드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고요. 행동 카드. 자, 다가오는 돈복에 대한 행동 카드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네요. 감정의 시작, 사랑 시작, 기쁨, 설렘, 이런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다가오는 돈복에 있어서 우리 1번 분들은 이러한 돈복이 생겼을 때, 다가왔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일이 끝마무리가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자기 감정 안에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떠한 그런 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뭐 단순하게 기뻐해라, 설렌 감정을 가져라, 뭐 시작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쁘고 설레고 막 이런 들뜬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이런 감정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다 라고 의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1번 분들은 굉장히 지금 뭔가 되게 우울하신 분들도 많고,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거 얘기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공감한다. 그래서 카드가 말하는 건 더더욱 이게 진짜 쉽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다가올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쁘고 설레게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 감정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야지 다가오는 것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돈에 대해서 효율성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킹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킹 완드 카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권위, 통찰, 직관, 뭐 이런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찰과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정이라기보다 능력인데,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꿰뚫어 보는 거,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제대로 쳐다보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연달하면 이제 통찰, 직관, 직관, 통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직관 통찰이 됐든 통찰 직관이 됐든 순서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래가 화수비제처럼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을 때 그 좋은 환경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냥 아무런 목표와 계획도 없이 마냥 돈복만 바란다 했을 때, 돈복이 주어진다 해도 이 돈복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니까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소비하게 된다. 다만 내가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거를 발판 삼아서 더 행복한 삶을 안정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7번 소드 카드네요.
결과 카드인데요. 경솔하고 서두르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큰 일을 마무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수미지의 운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더 좋은 이 금전은 뭐 재물은 행복은 황금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사에 있었던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뭔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바로 또 소비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경계해야 된다.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시면 과거와 똑같은 문제를 또 재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직 문제를 풀지 못하고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매듭을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된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대충 덮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리더라도 지금 내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정도로 막 답답하더라도 이 악물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매듭을 무조건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카드입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오늘 주제는요, 이제 황금 돈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황금 돈복은 사실 일반 돈복보다도 더 많은 돈과 재물, 황금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런 돈복은 개인 리딩으로 이렇게 뭔가 1대1 접사를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의 풀이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맞는 시기도 알 수 있고 많은 것들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영상에서 보는 이 황금 돈복은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큰 뜻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틀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 상황이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 제너럴 리딩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제너럴 리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틀 자체가 분명히 맞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틀 안에서 나와 똑같은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돈복에 대한 자신의 삶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이 됐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이 화수미제의 운은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좋은 기회로 다가오게 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영상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이벤트 현장에 했던 것에 이 소원 성취 부적과 무료 상담권의 이벤트 추첨을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뭐 이게 중복 신청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 소원 성취 부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란에 이벤트 신청, 소원 성취 부적 이벤트 참여 혹은 이벤트 신청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고요. 대댓글은 절대 안 되고 일반 댓글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상담권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길게 써주시면 됩니다. 일반 소원 성취 부적 이벤트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덤적으로 작출을 하지만 사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읽고 그 사연을 채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사연을 길게 남겨주시면 이분은 정말 무료 상담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채택을 해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아무쪼록 1번 분들의 리딩은 다른 분들에 비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다가오고 있는 화수미제 굉장히 좋은 운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좋은 운세에 좋은 기회를 꼭 잡으셔서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에 더 강한 운세 흐름을 원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금 돈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2번 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황금 돈복에 대한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세가 아닙니다. 황금 돈복의 운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는 10괴 천택리괴가 나왔어요. 이 천택리괴는 어려운 일이 따르더라도 윗사람을 잘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나서기보다도 윗사람이 먼저 나가거나 나보다 선배 혹은 나보다 먼저 훌륭한 사람들이 앞에 나가는 것을 그냥 그 사람들을 믿고 같이 따라가면 된다. 먼저 앞에 나서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천택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천리길을 간다, 뭐 백리길을 간다, 십리가 있다 이러잖아요. 말처럼 하늘천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리길이라고 하는 그 천자도 같이 씁니다. 이 그만큼 갈 길이 조금 멀다. 조금 더 우리가 그 가는 길의 동안에 마주쳐야 될 문제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아마 이 황금 돈복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억지로 돈을 막 어떻게든 모으려고 무리를 하시는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나보다 좀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좀 우리가 카피라이트라고 그러죠. 좀 비슷하게 따라한다던가, 한번 그 사람이 밟았던 수순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 더 좋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언가 새롭게 창조를 하기보다도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황금 돈복 자체가, 운세가 내가 억지로 갖고 싶다 그래서, 억지로 창출한다 그래서 다가오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게 일반 돈복하고 황금 돈복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황금 돈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어들이고 있는 경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황금 돈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평상시에 벌고 있는 돈보다, 일반 재물운보다 더 많은 것, 한 방에 내 재능과 결실을 맺어서 뭔가 크게 한 번에 팍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게 되는 게 황금 돈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 돈복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소 많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럴 때마다 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남이 해왔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려움을 쉽게 풀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푸는 순간 황금 돈복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황금 돈복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번 원룡 카드가 나왔어요. 원룡 카드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하고요. 냉철함과 중립성,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로의 신의 행운 부적과 행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타로의 신 샵이 오픈되었습니다. 타로의 신이 판매하는 여러 행운 아이템을 이용해 여러분의 운세를 대박의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 지금 방문 가능합니다. 이 원령이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문제의 원인이나 핵심 사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냉철한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감정에 의한 소비가 많을 수도 있고 감정에 의한 투자가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이제 갑자기 나 감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신다거나, 뭔가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누군가는 도와줘야겠어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을 위한 배려는 좋은 것이고, 남을 위한 봉사 또한 좋은 것이고, 남에게 뭔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허나 나의 삶을 망치면서까지 감정적인 의미로서 남을 갑자기 도와준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간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남에게 겸손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렇게 행동을 취하셔도 되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안 도와줘도 됩니다. 도와줄수록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지 안 도와줘도 돼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외면했을 때,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외면했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다만 지금 이 냉철함을 잡고 중립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정에 의해서 소비 형태가 너무 중구난구라고 하죠. 이곳저곳을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비 형태에서만 일단 조금 더 중립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끔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해주는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카드를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물카드에 6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과거를 의미하거든요. 이쪽 자리는 과거를 의미해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과거를 의미하는 자리에 과거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습관화가 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습관화되어 있느냐? 감정적인 소비를 하는 것. 자, 미래를 보는 카드에서는 별의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와. 자,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것이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미래를 보는 것인데 우리 이번 분들은 결국엔 굉장히 부유해진다. 황금 돈복의 운이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른 카드를 보고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일단은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답이냐? 돈을 많이 버는 답. 그리고 황금 돈복이 굴러올 수 있는, 어떻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되나 하는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문제는 감정에 치우쳐지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이 천택리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내가 먼저 나서지 말아라. 내가 먼저 억지로 창조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창조하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황금 돈복, 말 그대로 없던 돈을 있게 만들려고 과감하게 뭔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없던 걸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는 시간도, 체력도, 돈도,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심신이 나약해집니다. 그러니 억지로 노력하시지 말고 조금 더 현명하고, 얘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 지식을 가지고 앞에서 성공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법적인 내에서만 어느 정도 불법만 아니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상황만 잘 수순을 밟고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황금 돈복이 정말 크게 들어온다. 이거 진짜 큰 거예요. 10번까지 있는 숫자 중에 9번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가 생기고 여유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나만의 어떤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거, 과거사니까는 이 황금 돈복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오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어느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인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살면서 보니까는, 야, 저 사람은 뭘 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잘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더라.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진짜 뭐 별거 아닌 음식인데 사람들이 막 줄을 막 몇백 명이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막 웨이팅하면서 막 먹고 있더라. 그럼 그 가게는 정말 떼돈 버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많이 봐봤다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과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인지를 하든 못하든 결국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남들이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황금 돈복이 떨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좀 더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카드에서는 불카드의 3번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상처, 뭔가 심적으로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쪽 자리는 외부의 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외부의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와, 이제 5번째 카드에서는 금왕룡 카드가 나왔어요. 자리를 잡고 권위, 리더, 결국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세계를 내가 만들어간다,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황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4번의 금왕룡은 모든 용들의 왕이거든요. 자, 좀 더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쪽에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렇게 왕처럼 자리를 잡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만의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권위를 얻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카드가 이제 귀속되지 않는다. 누군가 밑에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만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카드가 여러분들이 직접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 수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행동 카드. 자, 행동 카드를 먼저 보기 전에 얘네부터 좀 마무리 더 지어볼게요. 일단은 여기 자리가 외부 시선과 영향에 대한 자리거든요. 여기에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마 이걸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카피라이트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채널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카피라이트가 뭐냐면 남이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떠한 명강의들을 많이 보면 남들을 따라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 똑같이 모방을 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던가 그러한 부분만 훼손을 시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즉 남이 했던 과정을 수수는 밟아가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나만의 것을 이제 새롭게 응용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타로의 신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만약에 제가 잘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제 유튜버가 되게 잘 됐어. 그러면 누군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이 나도 타로의 신처럼 똑같이 해야겠다. 나도 똑같이 용카드 쓸 거고 뭐 나도 똑같이 이렇게 진법을 쓸 거고 나도 초 2개만 놓고 할 거고 뭐 중간에 막 이벤트도 할 거야.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누군가는 아이고 저 사람 타로의 신 따라하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댓글을 남긴다던가 뭐 손가락질을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시선을 받게 된다.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마음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니까. 왜? 우리는 성공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여러분들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세계를 자리를 잡아요. 제가 이 진법을 사용할 때는 시기를 잘 안 봐요.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정말 시간을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안 보는데 일단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동. 자, 행동에서 3번 상처 카드. 네. 자, 3번 소드 카드거든요. 이 카드랑 똑같은 카드예요. 자, 근데 같은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남들에게 뭔가 눈치를 받고 이렇게 뭔가 손가락질이나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거기서 상처받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멀리 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넘어져가지고 살짝 살이 까져가지고 피 조금 나고 좀 쓰라린 것 뿐이다. 그 살짝 이렇게 딱쟁이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인 것 뿐이지 다리 잘린 거 아니니까는 그렇게 겁먹고 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편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카드. 자, 킹 오브 컵 카드. 그릇을 만들어라. 자, 킹 오브 컵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요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우리 이번 분들은 뭔가 황금 돈복이 다가왔을 때 그 돈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고로 내가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마냥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월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해진 월급이 갑자기 뭐 뻥튀기가 돼가지고 2배, 10배가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승진을 하면은 월급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승진은 황금 돈복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다. 눈앞에 작은 이익만 너무 보지 말고 그 멀리 있는 큰 이익도 볼 줄 아는 것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큰 그릇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3번 상처 카드, 이 소드 카드가 의미하는 바도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결과 카드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야, 자신감을 가져라. 시작하셔라. 지금 내가 초년생이신 분들도 있다. 내가 이제 막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디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서툴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좀 서툰 분들도 있고, 미성숙할 수도 있다.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자신감이다. 여러분들이 이 천택리가 이 카드를 다 펼치고 보니까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일단 가야 할 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겪어야 될 경험도 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 큰 황금 돈복을 어둠으로 인해서 결국엔 자리를 잡거든요. 이 2장의 카드만 놓고 봤을 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고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한 번 더 구축을 해야 된다. 뭔가 새로운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고,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 움직이는 과정에 여러 상처들이 생기겠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 일일이 신경 쓰면 멀리 못 간다. 왜냐, 우리는 천리길을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황금 돈복이 놓여진다고 하네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면 진짜 좋은 카드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 분들 굉장히 좀 황금 돈복을 좀 많이 잡아서 행복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소원 성취 카드가 이제 내일 영상에는 아마 이벤트 결과를 발표하는 영상으로 올라갈 텐데요.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 이 영상에서도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는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다가 소원 성취 부적 이벤트 신청 또는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시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이제 소원 성취 부적 같은 경우에는 대댓글 말고 일반 댓글로 달아주셔야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저에게 채택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겁니다. 대댓글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상담이나 무료 상담을 좀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벤트 신청 뭐 하면서 같이 하셔도 되고 별개로 달아도 되는데 사연글을 남겨주세요. 길게 여러분들의 사연. 그래야지 제가 이 사연들을 쭉 읽어보고 이분은 정말 무료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분을 제가 직접 채택을 해가지고 한 영상당 한 명씩 추첨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분들 다가오는 황금 돈복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겪고 많은 것들을 또 이뤄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에 더 강한 운세 흐름을 원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황금 돈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이 황금 돈복에 대해서 한번 운세를 볼 거예요. 3번 분들의 운세가 아니라 황금 돈복의 운세입니다. 자, 3번 분들께는요 26개 산천 대축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들을 바탕으로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인데요. 거기에 이제 다가온 기회가 있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히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자, 일단 굉장히 좋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산천대축, 그만큼 산에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가 쌓아서 만든다. 내가 만든 것들이 처음엔 작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산만큼 거대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따라서 우리 3번 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산천대축은요, 이 황금돈복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황금돈복이다. 단순하게 뭐 언제 다가온다, 어떻게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다가오고 있는 황금 돈복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쌓아놨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좋은 겸손의 행동, 뭐 배려의 행동,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이 지금 뭔가 적금을 들어오는 것처럼 응축되어 있다.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다가온 기회에 이 황금 돈복이 같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로의 신의 행운 부적과 행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타로의 신 샵이 오픈되었습니다. 타로의 신이 판매하는 여러 행운 아이템을 이용해 여러분의 운세를 대박의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 지금 방문 가능합니다. 자, 물카드에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3번 분들은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뭔가 꿈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3번 분들은 꿈도 굉장히 많고 환상도 좀 있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도 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가끔 부작용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도 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쪽 자리는 문제의 원인과 핵심 사항을 의미하는 건데, 뭐 핵심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다가오는 돈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황금돈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내가 뭐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싶다라던가,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을 때 어떻게 행동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재벌이 되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도 하고 아이디어도 갖고 CEO가 돼 있는 자신의 모습, 마치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된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고레벨이 된 느낌으로 상상을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이 카드가 여기서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는 거,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일단 할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그래서 더 카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애정용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제 과거의 카드를 봤는데 과거의 카드에서 연인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황금 돈복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안 하려고 하지만 과거 상황에 연인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 3번 분들 대부분이 누군가와 사랑을 했었다. 과거형이거든요. 과거형. 사랑을 시작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은밀히 좋아한다던가 짝사랑이라고 하죠. 혹은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연인 단계로 발전했다던가 혹은 이제 막 결혼을 했다던가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카드에서는 불카드에 8번 카드가 나왔어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상황이 좋지 않다. 자, 이거 미래의 카드거든요. 일단 오늘은 황금 돈복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장의 카드가 지금 참 사람 좀 애매하게 만드네요. 이게 뭔 말이냐면 주제는 황금 돈복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흘러가는 상황이 지금 뭔가 사람과의 인연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 꼭 굳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의 파트너도 될 수 있는 거고 우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다면 그 흘러가는 과정에 뭔가 포기를 하게 되고 떠나고 싶게 되고 상황이 좋지 않다. 이건 이제 과거사에서가 미래사로 넘어가는 과정의 중간에 뭔가 상처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상처가 많았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황금 돈복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내 시선이 뭔가 마음 쪽으로 이렇게 행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나는 이 3번 분들은 굉장히 외로운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그 돈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감정이 더 우선시 되고 있다. 그것이 돼야지만 나에게 황금 돈복이 와도 좀 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 카드를 좀 더 볼게요. 이게 가끔 이래요. 이게 주제를 놓고 카드를 읽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혀 다른 문제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3번 분들이 지금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이 쓰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네 번째 카드에서는 이제 별 카드의 기룡이 나왔어요. 기룡 말 그대로 이제 별 카드의 기사를 의미하는데요. 성격이 조금 빠른 편이다. 좀 빠르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좀 물질적으로 좀 고민이 있다. 좀 신중하고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먼저 선두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문제를 좀 캐치를 하고 좀 잘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계속해서 사람과의 인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시선이 다른 데로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산천대축 말 그대로 내가 작은 것을 쌓아서 크게 이룬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기가 지금까지 쌓아둔 실력들을 바탕으로 큰 일을 쟁취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어떠한 기회가 다가온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히 시작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만 너무 신경을 몰두하고 있으면 내가 다가온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자, 마지막 카드. 자, 20번 불사름 카드가 나왔어요. 저지먼트, 재부활해야 된다. 재부활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카드가 미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과거사에 있었던 문제를 확실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사에 있었던 혹은 현재사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금 뭔가 심란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그런 감정, 신뢰감, 근데 그런 것들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바랬던 모습과는 별개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정말 진실적인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서 내가 쌓아오는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나의 성공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3번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좀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삶의 녹이 좀 있으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면 이제 지나온 과거사에서 뭐 함께했던 남편 혹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한번 이제 청산을 하고 재시작한 그런 삶, 뭐 그리고 결혼과는 별개로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문제없이 무조건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외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기술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너무 그 외로운 감정에만 너무 몰두하실 필요가 없다. 본능적인 감정에만 너무 충실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고 쌓아온 실력과 능력을 좀 더 확실하게 뚫어져라 보시는 것이 좋다. 왜냐?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 이쪽에만 쏠려 있지 말고 뭔가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곳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 여러분들에게 산천대축이 말해주고 있는 황금돈복은 그만큼 기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마음의 준비만 좀 빨리 해라,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여기 3번 분들은 보면은 남들은 황금돈복을 잡고 싶어서 안달인데 3번 분들은 황금돈복이 온다고 해도 이를 잘 안 쳐다봐 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수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아닌데 난 진짜 황금돈복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소량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지금 금전적인 것도 좋긴 한데 그거와는 별개로 감정적인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뭔가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셔야지,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니라 방해를 받고 있는 쪽으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산천대축이 기회가 제발 오게 해달라고 네, 산천대축은 그런 의미를 좀 해주고 있네요. 제발 좀 나를 잡으라고. 행동 카드고요. 결과 카드. 재밌죠? 산천대축의 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제발 기회가 좀 갈 수 있게 좀 마음을 주라고 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만 먹으면 황금돈복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일단 행동 카드부터 볼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황금돈복을 위해서. 첫째, 스트렝스, 인내하라. 또한 자신을 쳐다봐야 된다. 내면에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3번 분들은 여성분들이 거의 다 많고, 남성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여성성도 좀 있으신 분들, 좀 뭔가 섬세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생긴 것 좀 우락부락하게끔 멋진 분들이어도 사실 내면은 굉장히 순수하다. 벌레 조그마한 거 하나만 봐도 화들짝 놀라면서 도망가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꼼꼼하신 남성분들도 계시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스트렝스 카드가 나온 거는 지금의 상황, 흘러가는 상황에서 좀 뭔가 인내를 하고 타인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 거울을 보면서 내면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9번 완드 카드. 휴식, 지침, 스트레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애정용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그만큼 외로움을 쉽게 타시는 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뭐 스킨십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실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같이 대화라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좀 바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외롭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좀 의지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혼자보단 둘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상황이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뭐 제가 꼭 심리학 박사는 아니고 또 정신과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진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9번 완드 카드가 말하는 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좀 지쳐가는 자신의 심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조금 있다. 무엇을 경계하느냐?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해소 방법은 좋은데, 이 해소 방법이 너무 연인적인 문제, 혹은 이성적인 문제, 혹은 뭔가 쾌락적인 문제, 뭐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문제,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접근하시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 그런 곳에 너무 몰입될수록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산천대축의 황금 돈복이 점점 기회가 가로막힌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문을 열어준다. 아시겠죠? 문을 제발 좀 열어요. 문을 좀 이렇게 열어. 알았죠? 자, 일단 결과 카드 한번 볼게요. 에이스 펜타클 카드. 야, 좋다. 물질적인 이득이 시작될 것이고 풍요로움이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연에 인간이 태어나고 많은 생물이 태어나면서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이라면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긍정의 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강한 부정의 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러한 상황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확실하게 뭔가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옛날에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평온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실 한 톡이라도 걸치지 않고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이 자유의 행복함을 만끽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렇지 않다. 어디에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내가 실 한 톡이라도 이렇게 거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 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나에게 펌해를 할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의도치 않게 3번 분들은 좀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산천대축이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회는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물질적인 부분에 물질적인 부분에 풍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술도 능력도 굉장하고 쌓아온 것도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현실을 거울을 보고 좀 마주하고 지금 필요한 행동을 하셔야 된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3번 분들, 오늘의 주제는 황금 돈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이제 이벤트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는 영상에는 이제 이벤트 추첨을 좀 예정을 할 거고요. 소원 성취 부적이 아직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이 댓글을 통해서 소원 성취 부적 참여 혹은 신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타로의 신에게 무료 상담을 받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연을 길게 남겨주시면 돼요. 댓글로 길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읽어보고 채택을 직접 할 겁니다. 아시겠죠? 소원 성취 부적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덤으로 착출하는 것이고, 이 상담은
제가 직접 채택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서 댓글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을 또 활용하셔서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황금돈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에 더 강한 운세 흐름을 원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금돈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4번 분들에게 놓여지는 황금돈복, 이 황금돈복에 대한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세가 아닙니다. 황금돈복의 운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는 51궤 진일의 궤가 나왔네요. 패기와 이 혈기가 진짜 엄청나게 세다. 지금 혈기왕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그 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은 황금돈복에 대한 운세잖아요. 얘가 지금 그만큼 빠르게 올 수 있는 시기에 놓여졌다. 황금돈복이 우리 4번 분들에게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시기에 놓여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황금돈복이 올 수 있게끔 뭔가 뜻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황금돈복을 받을 수 있는 뜻만 세우기만 한다면 이 황금돈복이 굉장히 빠른 이 패기와 활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의 행운 부적과 행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타로의 신 샵이 오픈되었습니다. 타로의 신이 판매하는 여러 행운 아이템을 이용해 여러분의 운세를 대박의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 지금 방문 가능합니다. 자, 황금돈복이 진일해다. 와, 이것도 처음 보긴 하네요. 진일해가 굉장히 좋은 상승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1번 미룡 카드가 나왔어요. 와, 우리 4번 분들이 또 하시는 일이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뭔가 무대 같은 곳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집중이나 이목을 받는 분들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진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다재다능하고 능력도 많으시다, 인기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일의 기회가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뜻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는 됐는데 뜻만 있으면 돼. 그 뜻이 뭔지를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6번 애정용. 3번 분들도 이 자리에 애정용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4번 분들은 좀 뜻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애정용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연인, 사랑, 본능적인 거, 어려운 선택, 유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뜻에 대해서 카드를 좀 보는데 과거사거든요. 여기는 3번 이 카드가 나온 자리는 이제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를 의미하는 자리인데, 과거사의 연인과의 문제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네요. 좀 더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여기서만 보고 얘기를 하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 될 것 같아서.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불카드에 기룡이 나왔어요. 빠르게 일을 진행한다, 뭔가 성격이 좀 급하다,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좀 보고 더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번째 카드에서는 황내룡 카드가 나왔네요. 9번 황내룡. 이거는 고독, 현자, 고인물, 깨달음, 혼자서 좀 독백의 시간을 갖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여기는 외부의 시선이나 영향을 의미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4번 금왕룡 카드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황금 돈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놓여집니다. 확실하게 놓여져요. 이게 4번 금왕용 카드는 용들의 왕을 의미합니다. 용들의 왕을 의미하고 황금 돈복이잖아요. 근데 이 금왕용 보면은 머리와 이 주변의 털에 황금색 돌기가 막 나와 있는 용이거든요. 그래서 힘도 굉장히 세고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자,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카드는요, 이제 외부 시선이나 영향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과거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혼자서의 어떤 자신만의 깨달음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나만의 혼자서 뭔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참견을 받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깨달음의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앞에서 미룡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인기를 받을 수 있고 연습이 필요하거나 연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제가 쥐니레게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뜻이 생성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황금 돈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떤 것을 정확하게 기반을 잡느냐, 그 기반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렇게 보여줘요. 뭐 무대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에 연습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뭔가 만드는 직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그것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시작할 수 있고 판매까지 이루게 될 수 있는, 내가 만든 게 좋을수록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처럼 뭔가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내가 다소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좀 많다. 비중이 너무 많다. 그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뭐 그렇다 해서 헤어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멀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서 자신이 가끔은 나만의 일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뭐 고등학교 한 2, 3학년 뭐 그때랑, 그리고 또 언제냐, 뭐 20살 초반 뭐 이때 연애를 한창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그 두 마리의 토끼란 첫 번째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 정말 땡큐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또 봤고 또 저도 겪었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내가 이미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이뤄냈거나,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을 막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다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데 둘 다 그냥 난 돈도 많이 벌기에 노력을 할 거고 사랑도 할 거야 이렇게 딱 했을 때 두 마리 토끼는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카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4번 분들도 지금 외로움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생겼다. 내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이 생겼다. 혹은 뭐 동거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책임감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떨어지라는 얘기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왜 선조들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은 선비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촛불 하나 켜놓고 막 글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4번 분들도 그런 것처럼 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제가 한 장의 카드씩 꺼내면서 그 카드를 이제 이어가 주는데 4번 분들은 이상하게 카드가 뭔가 말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다 펼쳐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카드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불카드의 기룡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 이거 너무 눈 놓고 보고 있으면 안 되다. 마음 놓고 그냥 마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면 당장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모르겠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일 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고, 근데 만약에 남성인데 나이가 좀 많다, 나 아닌데 나 나이 좀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삶에 지쳐서 외로움이 지금 좀 크신 분들이랄까요. 예, 외로움이 지금 굉장히 크시고 책임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가족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좀 불확실한 건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장이 되면은 가장에 무게가 있으니까 불확실한 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한 것이 뭐냐면 항상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간다던가 고정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먹고는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 정도의 삶에서만 이렇게 돌려고 하는 분들일 수도 있다. 남자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뭐 여성분들은 이제 상관없고 다 포함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일단 행동 카드를 좀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이 황금 돈복에 대해서. 자, 10번 소드 카드. 자, 이 카드는 이제 나쁜 상황은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 끝나는 과정까지는 고통이 함께 할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니까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책임감이 좀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힘든 상황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자, 옆에 있는 카드 에이스 소드 카드. 어렵게 노력했던 것들을 성취해야 된다. 힘들게 시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된다.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미리온 카드가 나왔으니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 재능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신의 재능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의 기술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잘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과 카드 10번 완드 카드네요. 10번 완드 카드는 책임감, 압박감, 부담, 집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카드를 보시면 10개의 나무를 들고 있는 남자가 이제 용사거든요. 용사, 검도 가지고 있어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멀리 있는 집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멀리 집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 힘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 진일애가 황금 돈복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언제든지 놓여줘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든지 놓여줘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 황금 돈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4번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세요. 기술이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내는 일도 안 하고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냥 다니던 직업만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니고 있던 직업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이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마저도 모르겠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찾아야 돼요. 그래야 황금 돈복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빠르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마음에 담고 있고 어깨에 놓여지는 책임감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가정에 있어가지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 지금 불안한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가끔씩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만의 돌파구를,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 돌파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 그 능력과 기술, 그것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꿰차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지금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이 영상 자체가 수천 명이 보시다 보니까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만 생각해도 8가지에서 10가지 이상의 폭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팍 퍼져나가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인 폭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만 좀 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책임감 때문에 지금 내가 새로운 도전을 못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분들, 반대로 사랑했던 과거사의 문제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너무 시선이 몰두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보여져요. 타로의 신의 삶하고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타로의 신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저도 꽤 능력이 많거든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잡지식이 좀 많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허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후회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뭔가 시간이 잡혀먹고 있으면 나만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도 아마 좀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신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상황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황금 돈복은 빠르게 떨어진다. 빠르게 떨어져요. 만약에 내일 당장 준비가 끝났다면 내일 당장부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번 분들 이벤트 하고 있는 타로의 신 소원 성취 부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란에다가 소원 성취 부적 이벤트 참여 또는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내일 영상에 올라가는 곳에 이제 이벤트 당첨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요. 랜덤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댓글 달지 마시고 일반 댓글로만 달아주시면 되겠고, 또 그 과정에 뭔가 무료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연을 길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읽고 채택을 해서 직접 그분에게 무료 상담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당 한 명이니까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그리고 좀 자세히 사연을 설명을 해주실수록 제가 채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자, 우리 아무쪼록 4번 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황금 돈복 진일에게 언제든지 빨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뭔가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운세를 믿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왜냐?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쪼록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진일에 꼭 잡으셔서 행복하고 아주 많은 황금 돈복 잡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에 더 강한 운세 흐름을 원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5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금 돈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5번 분들에게 오게 될 황금 돈복에 대한 운세 볼게요. 여러분들의 운세가 아니라 황금 돈복의 운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는 29개 가미수개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실력을 갖추면 된다. 그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황금 돈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네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황금 돈복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 가미수개를 보시면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이제 꽃도 피고 얼음도 녹고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침체기 같은 것도 지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실력,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 기술, 이런 것들,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믿고 확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정성을 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이 황금 돈복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네요.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의 행운 부적과 행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타로의 신 샵이 오픈되었습니다. 타로의 신이 판매하는 여러 행운 아이템을 이용해 여러분의 운세를 대박의 흐름으로 바꿔보세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 지금 방문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는 9번 황내룡 카드가 나왔어요. 자, 황내룡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하고 뭔가 현장, 또 뭔가 깨달은, 그리고 또 혼자만의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자리 자체가 핵심 사항이나 문제 원인을 두는 자리이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아마 뭔가 자신만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혼자 쓰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뭐 하는 일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 내가 조금 다소 혼자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는 깨달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혹은 한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다. 뭐 십수년간 말이 꼬이네요. 십수년간이라고 했어. 십수년간 해오신 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 분야에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혹은 혼자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보여지네요. 근데 가미수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야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신 분이라면 기술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황금 돈복은 진짜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에서는 잎사귀 카드에 2번 카드가 나왔어요.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계시다. 우리 5번 분들 좀 미래를 보고 항상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신다. 지금의 상황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앞수도 좀 보고 행동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에서는 20번 불사령 카드가 나왔어요. 미래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거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자, 아까 전에 가미수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기술을 믿고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과 목표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언제든지 지금 황금 돈복이 떨어질 수 있다. 자,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항상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결과적인 미래의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몇 개월이다, 뭐 몇 월 달이다, 몇 주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5번 분들 황금 돈복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진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빨리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 한번 볼까요? 자, 월기룡. 네, 18번의 월기룡. 자, 이거는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상황이나 외부적인 시선이나 주변의 영향을 보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네요. 빠르게 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조금 불안정해. 뭔가가 불확실하고 뭔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이거 황금 돈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뭔가 불확실하거든요. 뭔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황금 돈복이 떨어지게 된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뭔가 뭐 복권, 뭐 투자에 대한 뭐 그런 거, 뭐 또 뭐가 있을까? 확률적으로 될지 말지가 정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불확실한 것이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뚜렷해지는 그 시기에 황금 돈복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 카드에서는 물의 카드의 2번. 네. 우정, 뭐 파트너, 함께하는 사람, 뭐 새롭게 만나는 사람, 뭐 사랑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이 위치가 행동의 위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암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징조다. 여러분들이 황금 돈복이 떨어지는 징조다. 첫째로 아직 연인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연인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연인이 만들어졌을 때 황금 돈복의 징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결혼도 했고 뭐 연인이 있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고 있는 일의 새로운 파트너, 신뢰가 가는 어떠한 직장 동료, 그리고 함께하는 동업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황금 돈복의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주거나 여러분들의 기술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야만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이것도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많이 만들어, 진짜. 많이 만들고 어느 정도가 좀 만들어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팔아야 되는데, 파는 거는 모르겠고 일단 만들었으니 또 뭐 한다?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이제 작업실도 하나 있거든요. 작업실 하나 보면은 뭐 막 산더미가 엄청 많아. 거미줄이 엄청 많고 이제는 바퀴벌레 수굴이 됐고 막 그러니까 뭐 완전 자연의 박물관이에요. 막 엄청 거미줄도 많고 막 새까지 키우니까는 막 나방도 많고 거미줄에 막 나방이 걸려가지고 막 거미는 배부르게 맨날 먹고 있고. 그래서 좋은 건 모기가 없어요. 모기는 없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쌓아놔요. 뭔가를 만들어놨으면 결과를 보고 결과를 확실하게 팔아갖고 이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5번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다. 뭔가 시도하는 것도 많고 만들어 놓는 것도 많은데 혼자서는 좀 한계가 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징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좀 더 볼까요? 행동 카드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저지먼트.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 새로운 마음가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은 없다. 제가 하나 그냥 새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뭐냐면, 만드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 뭔가 한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런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분야에서 좀 많은 지식도 생기고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이 틀을 쉽게 깨기가 어려워요. 인정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 가끔씩 그러한 고정관념을 틀을 깨고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공의 사례에 많이 놓여지는데, 일단 이 저지먼트 카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의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생각적인 부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나의 개념, 어떠한 관념, 이런 관념의 틀을 깨부셔야 된다.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새롭게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과감히 한번 해봐라.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되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조금 더 넓게 폭을 가지셔야 된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행동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퀸 완드 카드. 내 삶을 보호하고 직관하고 좀 인내하고 안정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예측에 대한 결과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성공했을 땐 이렇게 하고 실패했을 땐 이렇게 하자. 실패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 놓자.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다리 타듯이 끊임없이 그러한 미래를 예측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큰 돈복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결과 카드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조금 지어 볼 건데요. 마무리 카드를 보기 전에 가미수 궤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일단 이 카드의 의미에는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겨울이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 겨울이 의미하는 건 사계절의 겨울. 이 겨울은 춥고 힘들고 잘 안 되고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초라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겨울이란 말이에요.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 혹은 그러한 겨울 같은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면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곧 있으면 봄을 맞이해서 따뜻하게 일어나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되는 감정에 놓여진다. 타로의 신 채널은 항상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운세라고 하는 것은 잘 돼가도 또 가끔 안 돼가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평을 찾는 거예요. 수평이 딱 쳐졌을 때 이제 내 삶이 좀 평안해지는 것이고, 가끔은 너무 잘 되는 것이 위에만 막 있어서 너무 잘 될 때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왜냐면 그만큼 탄성의 원리로 안 되는 것도 그만큼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운한 운세들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미수분들,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가 갑자기 안 좋은 운세가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팍 올라갑니다. 좋은 운세가 팍 올라가서 그 운세가 한동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결과 카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기사, 소드 카드가 결과 카드로 나왔네요. 일단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좀 급한 분이다. 좀 일 처리를 빠르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다. 빠르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신중하게 행동해라.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좀 더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근데 5번 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잠깐 딱 먹기가 보였는데, 뭐냐면 내가 직업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냥 카드를 보는 거야. 그냥 타로의 신 목소리 좋아서 그냥 듣는 거야.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면, 가미수는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지 그 의지를 통해서 상황도 이겨내고 좋은 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은 아까 전에 제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백수여도 좋다, 백조여도 좋다,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럼 진짜 황금 돋보기 줄줄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5번 분들, 오늘 주제가 이제 황금 돈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놓여져 있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황내룡 카드가 함께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가미수의 황금 돈복은 정말 빠르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하지만 투자나 복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거니까 그것에는 의존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적인 부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행동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미래의 모습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전적의 몫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이 빠른 행동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주 멋진 삶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5번 분들, 아직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고 내일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까지 이벤트를 좀 보고 접수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소원 성취 부적 이벤트 가지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소원 성취 부적 이벤트 참여 또는 신청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셔도 충분히 신청이 되는 것이니까, 랜덤으로 채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댓글에 달지 마시고 일반 댓글, 여러분들만의 댓글로 남겨주셔야지 이게 채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무료 상담권도 같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타로의 신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이벤트 사연에다가 그냥 댓글에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길게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 무료 상담권은 제가 랜덤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보고 읽고 채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료 상담권과 소원 성취 부적의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리딩이 좀 길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황금돈복 꼭 잡으셔서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부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에 더 강한 운세 흐름을 원하신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